여긴 왜 이렇게 주문을 늦게 받는 거죠? 그리고 커피는 왜 이리 안 나와요? 한국에서는 주문하면 5분도 안 되어 나오는데 여긴 너무 느려요. 독일의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엄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은 그런 딸을 보고 못마땅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애는 사사건건 불만이 이렇게 많아. 도대체 한국에서는 애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오랜만에 만난 두 모녀는 왜 말다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딸 엘리와 둘이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엘리가 8살 때 우리는 정말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로지 엘리와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시작한 일이 바로 작은 수제 맥주집이었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맥주를 떠올리며 만든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몇몇 단골들로 버티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맥주 맛을 개선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며 늦은 밤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손님이 늘어났고 지금은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엘리에게는 늘 부족한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 행사에 가지 못한 날이 많았고 생일에도 간단히 케이크로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으로는 조금만 더 성공하면 더 잘해줘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엘리는 늘 저에게 서운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어릴 때부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였습니다. 제가 전통적인 독일 문화를 고수하며 독일을 자랑스러워했던 것과는 달리 엘리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았죠.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행쯤으로 여겼습니다. K-팝, 드라마,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할 때는 웃으며 들어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엘리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차마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엘리야,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한국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유학까지 가겠다는 거니? 독일에도 훌륭한 대학이 얼마나 많은데. 엘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몰라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자란 딸이 왜 이곳이 아닌 먼 나라를 선택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엘리야, 그런 건 꿈으로만 간직해. 현실은 다르단다. 네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니? 낯선 곳에서 고생만 할 거야. 엘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말을 듣고 생각을 접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엘리는 독일에서 저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에 취업했으니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엘리가 안정된 길을 걷게 되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가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폭스바겐 한국 지사로 발령 신청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정말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야? 독일에서 그렇게 좋은 직장을 구했는데 왜 또 한국 이야기를 꺼내는 거니? 엘리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한국은 제가 늘 꿈꿔왔던 곳이에요. 거기서 제 가능성을 더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가 그걸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실패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무책임한 선택을 지지할 수 없어. 엘리는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끝까지 제 말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엄마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살 거예요.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엘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나?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자존심 때문에 따뜻한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잘 가, 엘리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그게 제가 건넨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엘리는 짐을 들고 출국장으로 걸어가면서도 몇 번이나 돌아봤지만 저는 차마 손을 흔들지도 못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텅 빈 공항 벤치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엘리가 떠난 뒤
가게로 돌아와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과의 갈등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딸이 없는 집안은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딸의 마음을 몰라줬나. 좀 더 따뜻하게 보내줄 걸. 후회는 뒤늦게 찾아왔지만 엘리가 얼마나 결심이 단단했는지 떠올리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 엘리야.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이라면 잘해낼 거라고 믿어. 언젠가 네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려준다면 그때는 엄마도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딸이 떠난 집은 적막했지만 그녀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꿈을 이뤄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딸의 엄마니까요. 딸 엘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로 자주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기특하고 반가웠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야기를 생생히 들려주며 새로운 친구들과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었죠. 하지만 가끔은 이상한 시간에 연락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각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엘리였습니다. 엄마, 지금 영상통화할 수 있어요? 졸린 눈을 비비며 화면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엘리는 길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 지금 거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있는 거야?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습니다. 엘리는 웃으며 휴대전화를 돌려 주변을 보여주더군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상점들과 여전히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웃으며 대화하는 젊은 커플들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밤에도 정말 활기차요. 지금 막 친구들이랑 노래방 갔다가 나오는 길이에요.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간단히 먹을 것도 사가려고요. 저는 화면 속 풍경을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저녁 8시만 되어도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밤에는 여성 혼자 길거리를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엘리, 너 혼자 다니는 거 정말 괜찮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엄마는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구나. 엘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저 혼자가 아니고 근처에 사람들도 많아요. 길도 환하고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에 여자 혼자 다니는 것은 엄마로서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리에 가득 찼습니다. 엘리는 휴대전화를 다시 얼굴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진짜 달라요. 독일처럼 위험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친구들도 밤에 다 같이 산책하거나 카페에 가는 게 흔하대요. 저도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편해요. 통화를 끝내고 난 뒤에도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딸이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늦은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안전한 곳일까라는 생각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가끔 엘리는 늦은 시간에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밝은 얼굴로 친구들과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은 보기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엘리가 밤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술을 마시러 나가거나 밤늦게 카페에 갔다고 말할 때마다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아무리 딸이 안전하다고 말해도 엄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쩌란 말이냐.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밤거리의 분위기, 그리고 여성들이 혼자 다닐 때의 안전함에 대해 읽으며 조금씩 마음이 놓이기는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가 드디어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일주일 휴가뿐이지만 반년 만에 딸을 본다는 사실에 애써 아쉬운 마음을 달랬죠.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오는 만큼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엘리가 좋아했던 음식을 준비하며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좋아했던 슈니첼과 감자 샐러드를 만들고 딸이 자주 마시던 맥주도 미리 냉장고에 채워두었습니다. 엘리가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저는 반가움에 손을 흔들며 딸을 맞이했습니다. 엘리, 정말 반갑다.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너무 좋구나. 하지만 엘리의 얼굴은 예상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딸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짐을 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빨리 집에 가요. 피곤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엘리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너무 답답하다면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오랜 비행시간에 피곤하려니 생각했죠.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네가 오기 전에 춥지 않게 하려고 창문을 닫아둔 거야. 그러자 엘리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가구들 좀 봐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이런 건 다 바꿔야 해요.
한국에서는 집을 훨씬 깔끔하고 모던하게 꾸미는데 여긴 너무 옛날 분위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준비한 것이 부족하게 보였나 싶어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이 가구들은 너 어릴 때부터 있던 거잖아. 엄마는 이게 정겹고 좋다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구나.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도 좀 바뀌어야 해요. 모든 게 너무 옛날 그대로라 답답해요. 딸 엘리가 집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반가움보다 불평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된 기쁨도 잠시, 엘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불만을 터뜨리며 저를 난처하게 만들더군요. 어느 날 엘리가 방에서 인터넷을 쓰다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부르더군요. 엄마, 여기 인터넷 너무 느려요. 영상 하나 보려고 해도 계속 끊기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터넷이면 평소엔 괜찮은데 시골이라 그럴 수도 있지 않겠니? 하지만 엘리는 한국에선 산골짜기 같은 곳에 가도 인터넷이 이렇게 느리진 않다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저는 속으로 조금 기분이 상했어요. 독일의 인터넷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는 걸 알지만 굳이 한국과 비교하면서까지 불평하는 딸이 못마땅하게 느껴졌습니다. 엘리야, 네가 한국에서 인터넷을 너무 빠르게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쓸 만한데. 하지만 엘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편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거긴 정말 모든 게 빠르고 편리해요. 한참을 불평을 하더니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또 하루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엘리가 심심한 듯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밤에 뭐라도 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냥 커피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갈 곳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러 간다고. 엘리야, 여긴 시골이야. 너도 잘 알잖니. 커피가 그렇게 필요하면 집에서 타 마셔도 되잖아. 그러자 엘리는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밤에도 카페가 다 열려 있어요. 친구들이랑 가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지루해요. 저는 딸의 말이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가 준비한 집도 환경도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국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계속 살지 그랬어? 결국 저는 그만 참다 못해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야, 얘가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엄마가 너 보러 오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렇게까지 투덜거리면 엄마는 뭐가 되니? 엘리는 그제야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한국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순간 여기 있는 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제 화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이 집은 네가 자란 곳이야. 여기엔 우리 가족의 추억이 있고 엄마가 너를 위해 만들어 온 공간이야. 네가 조금은 그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엘리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정성껏 준비해주신 건데 괜히 비교하면서 불만만 늘어놓은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딸 엘리와의 갈등을 풀고 휴가를 즐겁게 보내기로 결심한 저는 딸이 좋아할 만한 전통 이탈리안 파스타 레스토랑에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식다운 외식을 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레스토랑은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손님들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앉아 메뉴를 고르며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예약했어. 네가 좋아할 만한 곳일 거야. 딸도 처음엔 기분 좋은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분위기 정말 좋네요. 이런데 오랜만이에요.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주문했는데 주문이 밀린 탓인지 커피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잠시 참고 기다리는 듯하더니 결국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긴 왜 이렇게 주문이 늦어요? 주문한 지 꽤 됐잖아요. 저는 살짝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긴 그런대로 여유롭게 즐기는 문화라 그래. 금방 가져다 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엘리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전동벨 같은 게 있어서 직원 부를 때도 편하고 주문 번호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거든요.
그러면 순서대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되는데 여긴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불편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엘리야, 여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야. 이런 분위기를 즐기라고 있는 거지. 꼭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일 필요는 없잖아. 그러나 딸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느끼도록 시스템이 바뀌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딸을 위해 정성껏 고른 레스토랑이었고 딸이 조금은 독일이나 유럽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래도 딸을 위한 저녁 식사라서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식사는 무사히 끝냈습니다. 딸 엘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휴가 동안 딸과의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지만 오히려 사소한 것들로 다투기만 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으로 딸을 배웅하러 가는 길,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입을 열어보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역시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엘리가 짐을 끌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휴가 동안 제가 너무 투덜거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엘리야. 네가 익숙한 곳에서 멀어져서 그랬던 거겠지. 하지만 엄마도 너와 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구나. 엘리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면 꼭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았다. 엘리야, 네가 초대하면 한 번쯤 가볼게. 엘리는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한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딸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안아주고 출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 안에 남은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떠난 뒤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엘리와 보냈던 짧은 시간이 떠오를 때마다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딸과 화해하기가 어려운 걸까? 좀 더 이해해주고 받아줬어야 했나? 그날 밤, 딸이 공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 한 말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자꾸만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엘리가 좋아하는 세상을 직접 보게 된다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며칠 뒤 엘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괜히 마음이 놓이더군요. 잘 지내세요?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정리도 다 하고 엄마 오시면 가볼 만한 곳도 알아봤어요. 꼭 오셔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엘리야, 엄마가 정말 가도 될까? 너랑 지내는 동안 또 다투기만 하면 어쩌니? 엘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실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을 보시면 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더 잘할게요. 딸의 진심 어린 초대에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엘리야, 이번엔 엄마도 너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딸과의 갈등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이별했지만 이번엔 한국에서 딸의 세상을 직접 보며 딸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기회를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엘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딸이 행복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딸과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딸이 보낸 초대장을 마음에 담고 딸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익숙한 독일 공항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유리로 가득한 현대적인 건물, 깔끔하고 질서 정연한 공항 내부,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엘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한국이구나. 낯선 곳에 도착한 긴장감과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딸이 늘 말로만 하던 한국의 첫 모습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공항은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와 짐 찾는 절차가 독일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더군요. 게다가 곳곳에 전광판과 디지털 안내 화면이 설치되어 있어 모든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여긴 정말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구나. 평소 딸이 한국을 칭찬하며 말하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나서자 멀리서부터 딸 엘리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지난번 독일에서의 갈등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 네가 말하던 한국이 정말 이곳이구나. 공항부터 엄청 현대적이고 깔끔하네. 엘리는 활짝 웃으며 제 손에서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여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보여드릴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엄마가 한국을 직접 경험하시면 왜 제가 이곳을 좋아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엘리가 왜 이곳에서 그렇게 행복했는지 알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엘리가 저를 데리고 공항을 나서며 빠르게 걸었는데 길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 찰나 엘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선 지하철로 바로 연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하거든요. 엘리가 손짓으로 가리킨 곳은 지하철로 연결된 거대한 통로였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곳은 규모가 훨씬 크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전광판에는 언제 어떤 교통편이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여긴 정말 딸 말대로 효율적이구나. 엘리는 제 표정을 살피며 웃었습니다. 엄마, 아직 놀라긴 일러요. 한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제 엄마를 제 세계로 데려가 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딸과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은 제가 익숙히 봐왔던 독일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넓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요. 도로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구나. 한국도 이렇게 교통 체계가 잘 되어 있을 줄은 몰랐네.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교통 체계가 정말 체계적이에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도시 안에서도 차선이 명확해서 운전하기 편해요. 신호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축물들은 딸이 말하던 한국의 이미지를 더욱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세련되고 빠른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높은 빌딩과 네온 사인,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게들까지 모든 것이 활기차 보였어요. 엄마, 여기가 제가 사는 서울이에요. 정말 다채롭고 활기차죠. 엘리가 자랑스레 말하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왜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구나. 정말 생동감 넘치는 도시구나. 특히 가로등이 밝게 비추는 도로와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곳은 밤에도 결코 잠들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를 지나 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가 짐을 들어주며 문을 열었는데 발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함이 놀라웠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하네. 엘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긴 온돌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식 난방인데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거든요. 발이 따뜻하면 몸도 금방 따뜻해져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라디에이터가 주요 난방 방식이었기에 이렇게 바닥 전체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집은 처음이었거든요. 온돌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은 단순히 집을 데우는 기능을 넘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까지 더해줬습니다. 저는 딸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정말 아늑하다. 온돌 덕분인지 정말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구나. 엄마는 이런 난방 방식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 정말 좋다. 엄마, 제가 여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한국만의 매력이에요. 엄마도 금방 이 온돌에 적응하실 거예요. 저는 딸의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한국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딸이 온돌을 켜둔 덕분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몸을 감싸주었고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딸의 온돌이 깔린 집에서 잠자리에 들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곳에서 딸이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직접 보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장시간의 피로를 풀어보자는 딸의 제안으로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찜질방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예요. 피로도 풀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어요. 꼭 가보셔야 해요. 찜질방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단순한 사우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딸의 설명을 들으니 이곳이 단순히 몸만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했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누워있거나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엄마, 먼저 불안증막부터 들어가 볼까요? 뜨거운 방에서 땀을 빼면 정말 개운해져요. 딸을 따라 불안증막에 들어가니 뜨거운 열기가 금세 몸을 감쌌습니다. 처음엔 참기 힘들었지만 곧 땀이 나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더군요. 정말 신기하네. 이렇게 땀을 흘리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엄마, 이게 찜질방의 매력이에요. 이제 시원한 아이스방으로 가볼까요? 아이스방으로 들어서니 한여름 더위 속에서 한겨울을 맞이한 것처럼 온몸이 시원해졌습니다. 뜨거웠던 몸이 금세 진정되며 상쾌한 기분이 들었죠. 찜질방에서 땀을 충분히 빼고 딸과 함께 휴식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딸은 능숙하게 계란과 식혜를 사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선 이렇게 삶은 계란과 식혜를 먹는 게 전통이에요. 계란은 이렇게 머리로 깨야 해요. 딸이 계란을 머리에 톡 치며 깨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이런 건 또 처음이네. 저도 딸을 따라 계란을 머리로 깨니 딸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찜질방의 정석을 배우셨네요. 계란과 식혜를 먹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에서부터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엄마가 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한국에 오기 전엔 네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정말 몰랐거든. 그래서 자꾸 반대만 했던 것 같아. 딸은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그땐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만큼 엄마도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하셨던 거니까요. 근데 제가 그걸 억지로 강요하려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미안하다. 이제는 네가 왜 여길 좋아하게 됐는지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딸도 환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 마음이 정말 편해요. 딸은 이어서 찜질방에서 판매하는 간단한 음식을 추천했습니다. 구수한 누룽지와 쫀득한 떡, 그리고 김밥 한 줄까지 간단하면서도 정감 있는 음식들이었죠. 이 누룽지는 꼭 드셔보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따뜻한 음식이 정말 인기거든요. 뜨거운 누룽지를 한 입 먹으니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쫀득한 떡도 달달하니 간식으로 딱이었죠. 정말 맛있구나, 엘리야. 이렇게 간단한 음식인데도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 딸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소소한 음식들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곤 해요. 저도 여기 오면 항상 이런 걸 먹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찜질방을 나설 때쯤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과 오랜만에 속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라고 인사동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기대가 되었습니다. 인사동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길거리에서도 볼 게 많고 특히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차에서 내려 인사동 거리를 걷는데 전통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과 현대적인 상점들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풍겨오는 한약재 냄새와 군것질 거리의 고소한 향기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딸이 손을 잡고 한 전통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내부는 온돌 좌식 테이블로 꾸며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엄마,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여기 음식 정말 맛있어요. 딸은 메뉴판을 보며 능숙하게 여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곧 테이블에는 김치, 나물무침,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등 다채로운 반찬과 함께 따뜻한 밥이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다니 독일에서는 이런 식사를 본 적이 없구나.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적인 한정식이에요. 반찬이 다양하게 나와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엄마, 한번 다 드셔보세요. 김치부터 시작해보세요. 제가 김치를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고소한 잡채와 부드러운 갈비찜도 독특한 맛을 자랑했죠. 이런 맛은 정말 처음이야. 너무 맛있구나. 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이 어우러져 있어서 먹을수록 더 매력적이에요. 그때 딸이 파전과 막걸리를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파전에 막걸리가 꼭 어울려요. 막걸리는 전통 술인데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잠시 후 노릇하게 구워진 파전과 하얀 도자기 주전자에 담긴 막걸리가 나왔습니다. 딸이 막걸리를 잔에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쌀로 만든 전통 술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파전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막걸리야? 정말 부드럽고 맛있네. 독일 맥주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 딸이 파전을 한 조각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파전을 막걸리와 같이 드셔보세요. 진짜 궁합이 잘 맞아요. 파전을 한 입 베어 물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의 감칠맛이 넘쳤습니다. 파의 달콤한 향과 고소한 맛이 막걸리의 부드러움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정말 맛있구나. 이런 음식은 정말 처음이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지 신기하네. 딸은 제 반응에 활짝 웃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즐거움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먹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거죠. 딸과 함께 한국 음식을 나누며 저는 딸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더 친해졌어요. 이런 문화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거든요. 딸의 말을 들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느껴졌습니다. 엄마,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엄마랑 한국 음식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저는 딸과 함께 한식을 즐기며 지난날의 서운함과 갈등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파전과 막걸리, 그리고 다채로운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경험을 넘어 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매개체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 네가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리고 너를 이해하지 못했던 엄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네가 사랑하는 한국의 음식과 문화, 이제는 엄마도 조금씩 사랑하게 될 것 같아. 이번엔 한국식 맥주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치킨과 맥주, 즉 치맥이 정말 인기예요. 딸이 들뜬 목소리로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치킨과 맥주라니 약간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맥주와 소시지가 주된 조합이니 치킨과 맥주라는 조합이 얼마나 특별할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추천하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곳은 아늑한 분위기의 치킨 전문점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테이블 위에 노릇하게 튀겨진 치킨과 시원한 맥주가 놓였습니다. 치킨은 양념치킨과 후라이드 치킨 두 가지 맛으로 나왔고 곁들여진 소스와 무절임이 함께 있었습니다. 딸이 한 조각을 접시에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먼저 후라이드 치킨부터 드셔보세요. 여긴 치킨이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한 입 먹자마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의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양념치킨은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가 입맛을 사로잡았고 맥주의 청량감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이건 정말 맛있구나. 치킨이 이렇게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울 수 있다니. 맥주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이게 바로 한국의 치맥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친구나 가족과 함께 치맥을 즐기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딸과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정말 특별하네. 이런 걸 너랑 함께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독일 같았으면 늦은 밤의 거리를 걷는 것이 무척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의 거리는 밝은 가로등과 사람들로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엄마, 여기선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안전해요. 여성 혼자도 무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치안이 잘 되어 있거든요. 길거리를 걸으며 저는 혼자 걷는 여성들, 조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편안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익숙하게 느꼈던 독일의 밤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네가 왜 이곳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조금씩 이해할 것 같아. 밤에도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딸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시민들은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밤에도 불안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교통도 편리해서 귀가할 때도 안전하답니다. 딸은 저를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서울의 지하철은 낮과 다름없이 정돈되어 있었고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몇 분 뒤 도착하는지 정확히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대중교통이 정말 발달해 있어요. 지하철도 밤늦게까지 운행되고
택시도 GPS로 연결돼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이 도시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감탄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과 함께 치맥을 나누며 웃었던 순간, 안전한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느낀 평화로움, 그리고 편리하고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로운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이곳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이곳에서 네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이런 시스템과 사람들의 시민의식 덕분이었구나. 엄마,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를 직접 보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자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딸이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과 안정성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 너를 더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너의 모습이 엄마에게도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 그날, 저는 딸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잠이 들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딸 엘리가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펼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활기찬 거리, 다양한 문화,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갖춰진 시스템은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딸이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얼마나 성숙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보게 된 것은 큰 위로와 자부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구나. 딸이 살아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딸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이곳은 이제 제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이번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고 느껴봐야겠어. 딸이 말하던 다른 매력들도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앞으로 딸을 더 자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딸과의 추억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저는 다시 만날 딸과 한국에서의 또 다른 경험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저와 딸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